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커피 나무입니다. 300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 나무는 지구상의 예멘의 산악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의 에티오피아 하라 지역에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느 곳에서도 커피 나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커피 농가가 100곳 이상 생겼습니다. 꽤 많은 집에서 커피 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이 커피 나무들이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예멘을 떠나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을까요? 유럽에서 커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영국은 메리 여왕, 프랑스는 루이 14세, 조선은 숙종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 식민지 하에 있었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통일된 나라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동유럽과 발칸반도는 오스만 튀르키예의 공격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커피와 카페가 유럽의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파리, 빈, 베네치아, 마르세유,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등입니다. 그런데 커피는 아랍의 예멘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수입은 거의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독점하다시피 했죠.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커피는 오직 예멘 주변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동쪽, 그러니까 홍해에서 멀지 않은 하라 지역에서도 생산되었지만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모든 커피가 예멘의 모카항에 모아져서 이집트로, 튀르키예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먼 유럽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커피는 모카 커피로 불리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멘의 커피 생산과 수출 독점을 계속 지켜볼 수 없었던 나라들이 하나둘 커피를 외부 세계로 빼돌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커피의 유행 전에 이미 1616년에 예멘의 커피 나무를 네덜란드 식물원에 옮겨 심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640년에는 식민지였던 실론에 옮겨 심었고 수확도 했지만 품질이 좋지 않았고 또 사이클론이 불어서 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커피 소비가 크게 증가하기 이전이어서 커피나무 이식에 아주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에 이르러 상황이 바뀝니다. 런던과 빈에 수백 개씩, 파리에는 무려 2,000개의 카페가 생길 정도로 커피가 대유행을 하고 가격이 상승을 하자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커피 재배에 나섭니다. 드디어 1690년에 네덜란드는 자바섬이 바타비아, 지금이 자카르타에 있던 자국 영사관 정원에 커피를 옮겨 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699년에 괜찮은 커피체리 수확에도 처음 성공을 하죠. 예멘 지역 밖에서 제대로 된 커피를 수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시작한 자바 커피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처음 들어온 것이 1706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인물입니다. 동인도회사 현지 책임자로 바타비아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암스테르담 시장을 무려 13년이나 지낸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행정가이면서 선박 제작 전문가였고 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도 제작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1690년에 타르타르 지도를 제작을 했고 1692년에는 북부 및 동부 타르타르 지리지를 출판했습니다. 1705년에 수정판을 냈죠. 이 책에 조선 부분을 쓰기 위해서 조선의 표류했다가 귀국했던 하멜의 동료 선원 아이보켄과 클라크를 인터뷰를 합니다. 하멜 표류기가 출판되어 인기를 끈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튀르키예는 1707년에 커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가 내리자 이번에는 프랑스가 또 적극적으로 커피 재배에 나섭니다. 17세기 후반에 벌어졌던 세 차례의 영난 전쟁으로 네덜란드는 힘이 좀 약해지고 프랑스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 이쯤입니다.
니콜라스 비첸이 프랑스에게 잘 보이려고 식물원에서 키우던 커피나무를 루이 14세에게 선물을 합니다. 1712년에 보낸 첫 나무는 죽었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보낸 나무는 유리온실에서 잘 키워 드디어 커피 체리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얻은 커피 나무는 드디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 마르티니크로 옮겨집니다. 가브리엘 마티유 드 끌류에라는 프랑스 해군 장교가 주인공입니다. 1723년 왕립 식물원에서 커피 나무를 빼낸 드 클류에가 마르티니크로 부임하면서 커피 나무를 배에 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네덜란드가 이 배에 스파이를 태워서 방해를 했고 운항 도중에 해적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태풍을 만나고 물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끌류에는 이 나무를 지킵니다. 덕분에 마르티니크에 잘 정착을 해서 이 나무에서 첫 수확을 1726년에 합니다. 주변 지역으로 이 커피나무가 퍼져나감으로써 생도밍그 지금의 아이티 등이 커피 지역으로 발전한 출발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과장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드클류에가 스스로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역사적인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생도밍그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드클류에보다 이른 1715년이었고 네덜란드인들이 수리남에 커피를 전파한 것도 1718년 그리고 수리남에서 프랑스령 기아나로 옮겨진 것은 1719년이라는 명확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 프랑스를 통해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로 옮겨진 커피가 지금 이 지역 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라비카종 커피의 2대 품종 중 하나인 티피카종입니다. 이 지역에서 1730년대가 되면 엄청난 양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아라비카종 커피의 다른 한 종은 부르봉종입니다. 영어식으로는 버번종이죠. 부르봉종 커피 탄생에도 몇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708년 예멘의 모카항에서 프랑스 무역선이 커피 씨앗과 묘목 60그루를 인도양에 있는 부르봉섬, 지금의 레이뇽 섬으로 옮겼지만 모두 실패를 합니다. 1715년에 다시 시도하여 딱 2그루가 살아남아서 1719년에 첫 수확을 시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프랑스인 듀프레스네 다르살이라고 합니다. 앵베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전파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1715년 상인이었던 앵베르가 예멘 왕의 귀염증을 치료해준 대가로 받은 커피나무 60그루를 부르봉송으로 옮겼고 그중 20그루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잘 돌보아서 살아남은 2그루로부터 1718년부터 체리를 생산하고 이것이 부르봉종 커피로 섬에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커피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르봉섬 안에 원래 자생하던 커피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르봉 커피는 프랑스 왕실의 선택으로 점점 생산량을 늘려서 1740년대에는 연 250만 파운드를 프랑스로 보낼 정도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의 커피 이식을 추진한 것은 영국입니다. 18세기 초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지역 중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를 지닌 곳은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 세인트 헬레나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4분의 1 정도 크기고 섬 중앙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유배를 오고 여기에서 사망하여 묻힘으로써 유명해진 섬입니다. 1673년부터 영국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던 이 섬에 커피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1733년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디킨슨이 주인공입니다. 부르봉종 커피를 옮겨 심어서 성공적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생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이 즈음에 커피를 버리고 차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껏 재배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영국 동인도 회사는 더 이상 커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중국과 인도에서 차를 가져다 파는 데 열중했습니다. 결국 세인트 헬레나 커피는 생산 성공과 함께 판매 실패를 하는 희한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커피가 예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식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티피카종이 그리고 인도양에서 부르봉종이 탄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종의 커피는 지금 세계인이 즐기는 고급 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온대지방, 즉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커피를 만드는 그런 품종을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입맛에 맞는 커피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